10월 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70% 상승한 3,549.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5% 상승한 854.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시그네틱스, 플레이위드, 나노캠텍, NCN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제 저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픈 AI와 협약을 맺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오픈 AI와 오라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최대 700조 원을 투자하여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졌어요.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매월 최대 90만 장의 HBM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생산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세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협력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전해졌어요. 금산분리 규제란 대기업이 금융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인데요. 대기업이 금융기업을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한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부분도 반도체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되었는데요. 인텔은 경쟁사인 AMD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으며 마이크론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 선정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또한 엔비디아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외에도 SK스퀘어가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SK스퀘어는 최근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칩은 스타게이트 참여 기업인 오라클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부문에 대한 100%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들의 의약품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해당 계획을 보류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대신 제약사들과 합의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최근 화이자는 미국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싸게 판매하고 미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7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3년간 유예받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툴제는 중국 유전자가의 원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대그룹이 패소했다고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툴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그룹의 우선권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툴젠의 출원이 가장 빠르다는 의미라며 툴젠이 진핵세포 단계의 원천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툴젠은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33,000주가 10월 13일에 상장되고 11만 주가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나눠서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환 가격은 모두 29,620원이며 툴젠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7,000원입니다. 이어서 바이오다이는 언론을 통해 이번 달부터 글로벌 진단기업인 로슈에게 자궁 경부암 진단장비 관련 소모품의 출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출고를 통해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큐리언트는 지난주 공시를 통해 시나픽스와 이중 페이로드 항체 약물 접합 체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나픽스는 글로벌 제약사인 론자의 자회사로
계약 기간은 시판된 의약품의 로열티 만료일까지이며 계약 금액은 2억 4,95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플레이 위드는 언론을 통해 로안2 글로벌을 공동으로 퍼블리싱한 넥서스와 두 번째 협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협업을 진행할 게임의 가칭은 CRM 글로벌이며 공동 퍼블리싱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CRM 글로벌은 실 온라인의 독창적인 정통성을 계승한 모바일 캐주얼 MMORPG 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노캠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노캠텍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NCN은 어제 장마감 후 자회사인 NCBIT가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NCN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NCBIT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출자 전환과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NCBIT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향후 투자 유치 및 지분 매각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NCN은 반도체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이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에이텀은 월요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10%의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와 기아의 9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14만 3,367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퍼스 코리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코퍼스 코리아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며 전체 매각 금액이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LG엔솔은 어제 정규장 마감 후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LG화학은 석유화학 업황의 부진으로 현금 흐름과 재무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LG엔솔의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알려졌어요. LG화학은 LG엔솔의 주식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주가 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요. 이는 LG엔솔의 지분을 증권사에 넘긴 뒤 매각 대금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LG화학은 LG엔솔의 지분 8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주가 수익 스와프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지분율이 79%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2조 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첨단 소재와 바이오 등의 신성장 동력에 투입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테슬라가 3%의 상승세로 마감한 부분이 2차전지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테슬라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차량 리스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3분기 차량 판매량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LG엔솔을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누리플랜은 저평가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증권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누리플랜이 2019년에 인수한 유닛은 HKR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유닛은 HKR의 주력 제품은 비상센터와 데이터 센터 등으로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형 모듈 원전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연간 영업이익이 기대되므로 현재는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IT센 PN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IT센 PNS는 최근 양자암호 기술을 주축으로 한 차세대 보안 사업 강화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동양,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하나투자증권, 6위는 진도,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미래에셋증권, 9위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10위는 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입니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두나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망 속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하나투자증권은 1.9%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NC트론, 2위는 KS인더스트리, 3위는 윈팩, 4위는 시그네틱스, 5위는 코데즈 컴바인, 6위는 우정바이오, 7위는 제주반도체, 8위는 네오셈, 9위는 LK삼양, 10위는 덕선하이메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윈팩, 시그네틱스, 제주반도체, 네오셈, 덕선하이메탈입니다.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네이버,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SK스퀘어, 7위는 명인제약, 8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9위는 현대차,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자 최근 자사주를 소각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주반도체, 2위는 원익 IPS,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네오셈, 5위는 로보티즈, 6위는 테크잉, 7위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8위는 한국 PIM, 9위는 파마리서치, 10위는 심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와 원익 IPS입니다.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